아버지 장례식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이모가 살아서 돌아왔죠. 아버지는 평생 그 여자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억 속에 묻어둔 진실이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인데 한 여자분이 조화를 들고 왔거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76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박재형.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아버지셨거든요. 그런 분이 생전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여자가 장례식에 등장한 거예요. 검은 모자와 검정 코트를 입은 그 여자는 말없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친척 중 한 분이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봅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머니 순옥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저 왔어요. 약속 지키러.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 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따뜻한 차가 바닥에 퍼지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렸죠. 미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여동생, 이미란. 3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이모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미란이는.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여자는 확실히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다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래? 죽었다던 여동생이 살아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전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미란 이모의 다음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는 저를 평생 기다리셨어요. 오빠. 아버지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건. 그런데 잠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동생이 어떤 관계였다는 걸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란 이모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3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난 충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미란 이모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민수구나. 많이 컸네. 이모시죠? 하지만 이모는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 미란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모두에게 편했으니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미란 이모를 계속 관찰했어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저 아버지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끔 어머니를 힐끗 보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미란 이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모는 낡은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어요. 표지가 바랜 걸 보니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죠. 이게 뭔가요? 당신 아버지가 내 마지막 사랑이었어. 마지막 사랑? 아버지가요? 말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신 분이었거든요. 외도나 불륜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이모, 무슨 말씀을? 미란 이모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란아, 난 평생 너를 기다렸다. 그녀에겐 미안하지만 내 심장은 널 향해 있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죠. 하지만 내용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1974년부터. 미란 이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1974년.
부모님이 결혼한 해가 197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모와. 그런데 왜 엄마와 결혼하신 거예요? 아빠가 이모를 사랑했다면. 미란 이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난 20살이었어. 언니를 따라 재영 오빠 회사 신년회에 갔었지. 언니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 오빠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 미란 이모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 동생이구나. 많이 닮았네. 그렇게 시작된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계속 말이 통했어. 오빠는 문학을 좋아했고 나도 책 읽기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빠가 자꾸 만나자고 했어. 물론 비밀리에. 언니 모르게. 미란 이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만났지.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정말 순수하게 책 이야기, 꿈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왜? 어느 날 오빠가 고백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지. 하지만 우리는 안 돼. 내 언니가 날 좋아하니까. 미란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난 20살이었어. 너무 어렸지. 그리고 집안에서도 반대했어. 재영 오빠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좋았지만 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상태였거든. 그래도 무엇보다 언니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어. 언니는 나보다 3살 위였고 더 성숙했지. 집안에서도 언니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놓고 있었고 미란 이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났어. 더 충격적인 건 편지들의 날짜였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에 쓰여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생일 다음 날이었죠. 왜 하필 그날에? 언니 생일만큼은 온전히 언니의 날로 남겨두고 싶어 했나 봐. 미란 이모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전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그것도 어머니의 친동생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모는 왜 죽은 것처럼? 살아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질 테니까. 미란 이모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엄마. 왜? 이모. 미란 이모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셔츠를 들고 있던 손이 말이죠. 그래서 아빠가 이모를 사랑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몰랐다고 생각했니?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도 난 모르는 게 없어. 어머니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모른 척?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때로는 더 큰 사랑이야.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거실 장롱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더니 오래된 금고를 꺼내셨어요. 그 금고는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한 번도 열린 걸 본 적이 없었죠. 이걸 보렴. 금고 안에는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미란 이모가 보여준 것과 비슷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빠가 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썼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건가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란아, 언니가 널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엄마가 이모에게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그 사람, 내 생일 다음 날마다 방에 없었어. 이유는 몰라도 알기 싫어도 알게 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상황이 조금씩 정리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매년 미란 이모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본인도 이모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
가끔 소식도 들었고,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30년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참으셨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민수야.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고, 미란이를 미워한 적도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 무슨 뜻이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내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럴 수 있었어. 어머니의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미란아, 재영이 오늘도 내 이야기를 했다. 행복해 보였어.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언니가 이상한가?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란아, 이제 끝이야. 재영이 많이 아파. 약속대로 장례식에 와줘. 마지막 인사라도 해줘. 엄마가 이모를 장례식에 부르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미란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거든. 전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견뎠으며, 미란 이모는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민수야. 네. 내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엄격했지만 자상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던 모습도 기억났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유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시던 때가 있었어요. 출장이라고 하셨지만 왜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가시는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늘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 우시던 밤들. 당시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벽장 뒤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도 있었죠. 1995년 5월 14일 미란에게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벽장 뒤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비디오 테이프가 3개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죠. 1985년 3월 15일 미란에게, 1995년 3월 15일 10년 후, 2015년 3월 15일 마지막. 모두 같은 날짜네요. 3월 15일.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찾아서 첫 번째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아,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 순옥이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민수는 그림을 그려줬지. 하지만 내 마음엔 내가 없어서 허전해. 젊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니? 가끔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아니야, 이건 욕심이지. 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두 번째 테이프는 1995년 것이었어요. 10년 후라고 적혀 있었죠. 화면 속 아버지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었을 때네요. 미란아,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너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도 5년째야. 고마워. 내 편지 덕분에 버티고 있어.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들어 보였어요. 어제 내 편지를 받았어.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단 2줄이었지만 이 편지 하나 때문에 1년을 버틸 수 있어. 화면 속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옥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내 몫이야. 이게 죄라면
평생 지고 갈 죄인 것 같아. 세 번째 테이프는 2015년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미란아, 30년이다. 30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이제 정말 마지막 영상을 찍는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순옥이가 말했어. 여보,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해요. 미란이도 새 출발할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 순옥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널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순옥이에게도 너무 오랫동안 상처만 줬구나. 테이프 끝부분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져라. 나는 이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할게. 화면 속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말이죠.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모든 걸 알면서도 견뎌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나마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어. 테이프가 끝날 때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미란아.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사랑하자. 테이프를 다 보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했던 거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무와 첫사랑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상자 맨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민수에게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확률 0.0% 생물학적 부자가 아님. 손이 떨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급하게 봉투를 뒤져보니 아버지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내게 가장 큰 거짓말을 했구나.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순옥이가 너를 가졌을 때 난 외국 출장 중이었어. 돌아와서 알았지. 순옥이가 다른 남자와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진정하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 순옥이를 사랑했고 너를 내 아들로 키우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 때문에 미란이 더 그리워졌어. 내 진짜 사랑을 놓쳤다는 후회가 더 커졌달까?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 왜 민수야? 이게 뭐예요? 친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뜨개질 바늘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국 찾았구나.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응.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아버지는 박재영이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미란이와 같은 사람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영이가 미란이와 만나고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 이름은 김진우. 재영이 친구였지. 김진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재영이가 미란이를 선택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나도 다른 선택을 했지. 정말 어리석었어. 그럼 제가 태어난 건 재영이가 외국 출장을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돌아온 후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기뻐했어.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중학생 때였나? 우연히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혈액형이 안 맞더라. 그때 친자 확인 검사를 했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했어. 계속 내 아버지로 살겠다고 했지.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미란이 때문에 소홀했다면서. 진짜 아버지. 김진우는 어디 계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가남이었지. 죽기 전에 내 소식을 물어봤어. 하지만 만나고 싶다고 하지는 않더라.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어머니도 외도를 했었으며 제 친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거네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로를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며칠 후 미란 이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불렀어요. 민수야,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사실 너도 어릴 때 나를 만난 적이 있어. 기억나지 않니? 미란 이모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7살 때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에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여자가 미란 이모였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7살 때 아버지와 단둘이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쁜 아줌마를 만났었죠. 이모였구나. 맞아. 그날 내가 나에게 물어봤어. 아빠의 친구냐고. 아, 기억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약간 당황하시더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아이였던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너는 엄마한테 말했어. 아빠가 예쁜 아줌마랑 같이 있었다고. 그날 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었어요.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오빠를 만나지 않기로 했어.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연락을 끊고 사신 거였군요. 이모는 왜 3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사셨어요? 미란 이모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잊으려고 했어. 부산으로 이사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 다른 남자도 만나봤고 결혼도 생각해봤어.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었어.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미란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당연하지. 결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니. 미란 이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그럼 아빠와는 언제부터 다시? 결혼하신 지 10년쯤 지나서였나?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왔어.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미란 이모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엔 답장하지 않았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편지가 계속 왔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1년 후쯤에 짧게 답장을 했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잘 지내세요. 더 이상 편지 보내지 마세요. 그게 다였어. 하지만 오빠는 계속 편지를 보냈고 나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지. 미란 이모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게 내가 보낸 두 번째 편지야. 오빠도 행복하세요. 언니에게 잘해주세요. 하지만 가끔은 저도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썼었어.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것일까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 말이에요.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도 요양병원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왜요? 건강하시잖아요. 혼자 있기가 외로워서.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언제까지 엄마와 살 수는 없지. 사실 저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더욱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됐고요. 내 인생은 사랑이 아닌 견딤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견딤. 어머니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말 견딤이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30년을 견디셨으니까요. 엄마, 후회하세요? 후회?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글쎄,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왜요? 너를 낳았잖아. 너라는 좋은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아버지는 잘못했을까요?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한 것이 죄인가요? 어머니는 바보였을까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미란 이모는 나쁜 여자였을까요?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는 가해자였거든요. 동시에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했고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였을까요?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감정 말이에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일주일 후 아버지의 서재를 완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비우다가 맨 마지막 책 뒤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처럼 살진 않길 바란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며 보낸 평생을 말이에요.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결혼에 실패했고 아내와 이혼한 후 딸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딸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처럼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수진아, 아빠야. 아빠, 우리 밥 한번 먹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해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나처럼 살진 않길 바란다. 네, 아버지. 저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딸에게는 후회가 아닌 사랑만 남겨주고 싶어요. 미란 이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실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는 평안히 쉬고 계실까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잘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도 행복해져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